네, 김영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원창 아웃도어 큐레이터와 즐거운 등산 얘기, 레저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남의 땅을 내 땅처럼 팔아먹은 남자 아웃도어 큐레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약간 이렇게 사짜 느낌이 나는 것 사기꾼 같은데도 그렇죠. 얘기를 네. 또 듣고 보면, 설명을 듣고 보면 저희 앞편을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자, 돈되라 주제부터 바로 짚고 가죠. 오늘 돈되라 주제는 뭡니까? 예, 한국인의 국민 스포츠로 불리는 이 등산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이게 좀 저 새 거 멋진 거 좀 가져오시면 좋을 텐데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본인이 읽어서 입으시는 거 예. 자세히 보면 굉장히 낡았어요. 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예, 느껴집니다. 그만큼 많이 다녔습니다, 산에. 예. 자, 일단 한국의 이제 등산 시장, 뭐 우리 이제 트렌드를 알아야 돈을 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트렌드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때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이 유행을 했었죠. 논란이 됐었고. 그렇죠. 네네네. 또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은 단체로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한국인이라서 TPO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입장을 좀 금지시켜서 논란이 된 적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고급 아웃도어 브랜드 가지고 막 학생들 사이에 서열을 나누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말씀하셨던 측면이었죠. 등골 브레이커라는 거는 좋은 표현들은 아닌데 뭐 부작용도 있고 순기능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그만큼 어떤 등산 시장 그 산업이 산업적으로 이제 성장했고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결과물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건데, 등산 어떤 레저 산업에서 등산 용품이 네. 이렇게 고급화되기도 하고 다양화되는 어떤 고속 성장의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 토의 60에서 한 70% 정도가 일단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의 해발 100m 이상의 산만 4,040개가 될 정도로 등산을 즐기기 쉬운 환경이죠. 그리고 또 이제 2004년을 기점으로 주 5일제가 실시되는 게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비슷한 그 연도에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까지 폐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산으로 불러 모으게 됐고요. 사람들이 이제 일을 떠나서 삶의 질을 추구하고 하면서 이제 이 등산 문화가 많이 활성화됐죠. 네, 정말 그 산이 있는 곳 근처 전철역 가면 알록달록 등산복들 굉장히 많이 구경을 할 수가 있고, 거의 뭐 생활복으로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에 갈 때도 마트에 갈 때도 어딜 그쵸. 가든 또 우리 또 중장년층 어르신들 많이 입으시죠. 그러니까요. 뭐 편하게 이제 기능성 뭐 소재이기도 하고, 소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편하게들 입고 다니시다가 또 최근에는 또 없는 거, 약간 또 색깔 변화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이 국내 아웃도어 시장 성장세가 놀랍다. 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을 만큼 아주 가파르다. 이런 평가들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어마어마하죠. 일단 유럽하고 이제 그 미국 같은 아웃도어 문화가 발달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삶의 수준이 안정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산이나 아웃도어를 찾아 떠나면서 아웃도어 시장이 지금 몇십 년에 걸쳐서 꾸준히 성장을 하게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급속도로 짧은 기간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7년 정도 기점을 해서 네. 10년 사이에 급성장을 이루게 돼가지고 전 세계 아웃도어 브랜드 회장들도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 광고 모델도 보면 굉장히 우리 그 전에는 뭔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꽤 오래 사랑을 받으셨던 신뢰감 있는 어떤 배우분들이 하셨다면, 최근에는 아주 핫한 막 아이돌들도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소비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정말 이 산업이 최신 트렌드를 막 따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하는 뭔가 역동적인 그런 느낌들이 나는데, 네. 등산복 그 산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또 비용도 좀 증가를 그렇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등산 모임을 또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좀 젊은 좀 구매력 있는 분들은 등산복 비싼 것도 입을 것 같은데 뭐 풀착이라고 하죠. 예, 너무 하면 어느 비싸죠. 정도나 되나요?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풀 세트로 화려하게 갖춰 입을 경우에 한 200에서 300 정도가 들어요. 물론 예. 제가 아는 300은 이제 300만 원짜리 중고차 하는 네. 옛날에 랩에 어마어마하죠. 나오는 300만 원이 된다고요? 옷을 등산복인데?
물론 이제 골프라든가 승마 이런 다른 취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뭐 그렇다고 볼 수도 등산도 있겠는데. 지르려고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죠. 네. 그러니까 300만 원대가 이렇게 막 놀라운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사실 부담이 되죠. 네. 일반인들한테는 부담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지출을 해야 되나 해서 의문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 히말라야 가는 거 네, 아닌데 맞습니다. 북한산 가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예. 굉장하게 등산화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성능도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 일단 그 우리 국민 소득으로 따졌을 때는 뭐 등산 시장도 그 정도로 성장할 수도 있는 정상적인 어떤 성장 단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실제 그 소득 순에 비해서는 좀 거품이 많이 껴 있었죠. 아 과거에는. 그래요. 예. 과도하게 그래서 한때 저희 그 한국의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네. 유럽 전체보다 크게 이렇게 성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때 정도로. 거품이 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합리적으로 다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됐다는 조정되고 얘기네요.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산에 가는 거고 자연을 즐기는 건데 이게 너무 귀족형으로 누군가 막 이렇게 막 신분 구별될 정도로 막 누구는 너무 맞습니다. 고급 장비하고 막 이거는 조금 저도 좀 위화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이제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그 유명 브랜드를 미모로 해서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또 부를 좀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그 등산복을 좀 화려하고 비싼 것을 착용하다 보니까 또 더불어서도 산악회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모방 심리도 작용해서 네. 이 아웃도어 시장, 등산 시장 자체가 좀 커진 측면도 있죠. 동호회 활동도 좀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보이니까 그렇죠. 조금 너무 저렴한 등산복을 입으면 없어 보이니까. 예. 그 실제로 지금 이제 모임 주최하실 때 뭐 막 비싼 등산복 입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어떠세요? 좀 최근에는 그래도 좀 조정이 돼서 젊은 층은 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중장년층 대비해서는 좀 경향이 좀 다릅니다. 네. 일단은 근데 한편으로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또 성장하려면 어떤 시장이 넓어지고 하면 가격대도 뭐 다양해지고 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좀 너무 마케팅이나 이미지에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대부분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이 연예인들을 활용하면서 사실 그 마케팅 비용이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측면도 있기도 하죠. 아웃도어 시장의 또 이 급성장에 또 부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 그 외국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하고 외국 제품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의 가격이 또 차이가 꽤 나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가끔씩 뉴스 기사에서 접할 수 있는데 명품 시장도 한국에서만 유독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한국에서는 200만 원. 근데 마찬가지로 이 등산복 시장도 외국에서 이제 100만 원에 팔리는 제품이 한국에서는 2배에서 뻥튀기에 팔릴 정도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한국인들의 의식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이 뭐 이렇게 뭐 의식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뭐 팁이라고 할까요? 뭐 워낙 산을 좋아하시고 등산 용품에 대해서도 좀 잘 아시니까 동호회 만약에 이제 그 후배가 새로 들어온다. 근데 뭐 네. 장비가 하나도 없다.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어디부터 가서 좀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울렛 가는 게 좋습니다. 아울렛이 왜냐? 바로 신제품 나오자마자 네. 이게 막 100만 원에 팔리던 제품이 1년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나자마자 또 아울렛 매장으로 가면은 가격이 확 다운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신제품이라고 해서 비싼 가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2월 상품을 노려라. 맞습니다. 기능상의 큰 차이는 없나요? 맞습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좀 지키는 법을 따져보자면 뭐 아울렛에 가서 좀 더 합리적인 구매로 등산 장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브랜드에 가서 하나하나 좀더 추가해 전문적으로 가는 거죠. 하나하나 추가해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그 이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아웃도어 시장에 좀 변화들이 다양하게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들이 또 있을까요? 네, 그 국내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2014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또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거품이 좀 빠졌죠. 그러다가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을 접고 철수한 경우도 많았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또 등산의 인기가 많아지고 MZ 세대들이 또 대거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변화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라이선스 브랜드들이 실적이 좋고 또 애슬레저, 그러니까 일상복과 겸해서 입을 수 있는 레깅스로 대표되는 애슬레저 브랜드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이제 아웃도어 시장의
어떤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그런 또 원동력이 하나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애슬레저로 그러니까 그 헬스장이나 뭐 운동하는 네. 곳에서만 볼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그 스포티한 차림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애슬레저 룩이라고 하고 새로 또 유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죠? 그게 뭐 그 다소 이제 사실 그 좀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은 쯧쯧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렇죠. 기사가 뜨면 논란이 많아요, 댓글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얘기하자면 이제 레깅스 같은 거를 입고 맞습니다. 그냥 이제 평상복으로도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룰루레몬, 잭시미스, 안다르 이런 브랜드들이고요. 그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레깅스가 이제 산에서는 안전에 좀 좋지가 않다, 네.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네. 부분 때문에 논란을 제기하는데 실제 적용하는 젊은층 입장에서는 편의성입니다. 이게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기존의 등산복 대비해서 저렴하고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이제 높은 산 그리고 험한 산 가는 게 아닌데 가벼운 산 가는데 굳이 그 고기능이 장착된 등산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등산화는 선택할 때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막 홈이 이렇게 빠져 있기도 저렇게 빠져 있기도 하고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을 텐데 뭐 북한산 갈 때랑 산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등산화 선택하는 것도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 산은 바위 지형이 많죠. 서울 주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화강암 지형의 산들이 많아서 바위에 미끌리지 않은 신발을 사는 게 일단 중요해요. 아 그건 따로 있나요? 그걸 찾아보면은 인터넷상에 그 특정 뭐라고- 브랜드 언급을 할 수 없지만 네네. 특정 브랜드 몇 가지가 인기 브랜드가 압축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최근에 또 등산화 브랜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권장해드리기에는 등산화에는 어느 정도 좀 지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금액대는 어느 정도가 좀 합리적인 금액대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사이. 아니 그 정도- 뭐그 3, 4만 원, 4, 5만 원짜리도 있긴 있는데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좀 길게 이왕이면. 보고 나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도 이제 내구성이 좀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값어치를 또 한다는 걸 테니까 예, 일단 맞습니다. 금액대로 보면 그 정도가 좀 합리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바위가 많은 곳이면 바위 접지력이 좋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싶은 산, 가고 싶은 산 그리고 이 주변 시세도 좀 살짝 알아보고 싶은 그런 산세권 지역이 있다면 혹시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탐정이 돼서 대장님이 어떻게든 좀 파헤쳐 드리고 직접 가보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돈이 되는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